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북한의 작곡가 김용실이 황해 제철소에서 철을 만드는 노동자의 삶을 담은 검은고 독주곡 출강입니다. 책상 위에서 만든 작품은 감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김용실은 직접 황해 제철소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와 함께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빠르게 쏟아지는 검은고 소리가 마치 실제로 철이 뽑아져 나오는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음악은 무언가를 묘사하거나 실제의 이야기를 담곤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음악으로 표현하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을 가진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들은 또 그 악기 자체마다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검은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Korean Traditional Music Class. 무오사화의 발단이었던 사초 유출 사건의 안타까운 주인공 김일손. 조선 전기 사관이었던 김일손은 유능할 뿐 아니라 심성이 대쪽 같아 올곧은 선비로도 유명했는데 그는 검은고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고에 관한 애정이 전설처럼 일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항상 검은고를 가까이 두며 벗으로 삼았던 김일손은 이미 집에 검은고가 한 대 있었지만 검은고를 더 갖고 싶어 매일 검은고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노인의 집을 지나치게 되는데 그의 눈에 낡고 허름한 대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일손은 대문 문짝만을 보고도 검은고의 재료로 손색이 없음을 감지했고 주인에게 물으니 100년쯤 된 오동나무 문짝인데 낡아서 땔감으로 쓰려 한다고 하기에 주인에게 사정하여 그 문짝을 뜯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문짝으로 김일손은 검은고를 만들었으며 그 검은고는 현재 타경금이라는 보물 제957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경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검은고로 현악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귀중한 악기입니다. 항시 검은고를 정신 수양의 도구로 삼았던 김일손은 항상 예약 사상을 가슴에 새겼으며 검은고는 그의 대쪽같이 올곧은 성정을 지니게 했는데 그러한 그의 강직함은 조선의 폭군 연산군에 의해 처참히 부서지게 됩니다. 성종 시절 문과에 급제한 김일손은 연산군 때까지 사관으로 재직하며 사초를 제작하는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초는 왕조차도 열람할 수 없어 아주 비밀리에 전해지는 실록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극돈이라는 실록의 총책임자가 김일손의 사초를 먼저 열람하게 되었는데 사초의 내용 중 이극돈이 정의왕후의 상중, 기생을 끼고 놀았다는 글을 발견하고 맙니다. 이에 분노한 이극돈은 김일손에게 내용을 지워달라 회유하고 강압적이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강직한 성품의 김일손은 이를 거절했고 이극돈은 결국 연산군에게 사초의 내용이 의심스러우니 조사할 것을 건의하고 맙니다. 이렇게 연산군이 김일손의 사초 조사를 핑계로 열람하게 되는 비극이 시작되고 맙니다. 이름하여 사초 유출 사건. 김일손은 사초에 연산군의 할아버지인 세조에 관하여 세조는 아들의 후궁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후궁이 세조의 부름을 받들지 않았다 라던가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을 언급하며 수양대군의 행위는 반역의 행위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극도로 분노한 연산군은 김일손을 능지처참하였고 강직했던 그의 삶은 그렇게 무참히 비극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뒤로도 연산군은 모든 일을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이 선동한 것이라 하며 이미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그 시체의 목을 베는 등 끝나지 않은 피해 참극을 벌입니다. 김일손의 올곧은 성품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옛날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예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검은고를 연주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검은고는 우주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진 것이며 그 안에 우주 운행의 질서를 품고 있기 때문에 검은고를 연주한다는 것은 유의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마음의 수양이다 라고 여겼는데 이러한 사상은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가장 뿌리 깊은 생각이었고 그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검은고가 자리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검은고는 한자로 현금, 즉 검은고라고 읽는데 한글 문헌에서는 검은고 외에 검은고, 검은고, 감은고, 검온고, 건문고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주실을 꼬아 만든 6개의 줄을 넓적하고 긴 울림통 위에 나란히 얹고 술대라는 볼펜만한 막대기로 내리치거나 뜯어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이러한 술대로 내리치는 연주법은 이웃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우리나라만의 연주법입니다. 이러한 검은고는 고구려에서 만들어졌으며 백악지장이라 하여 모든 악기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고구려에서 검은고가 만들어진 배경에 관하여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나라 사람이 칠연금을 고구려에 보냈는데 고구려 사람들은 그것이 악기임을 알지만 그 성음과 연주하는 법을 알지 못하여 그 음을 알고 연주하는 자를 구하여 후한 상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때 왕산악이 연주법을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 검은고를 만들었고, 연주를 시연하는 장소에서 왕산악이 검은고를 연주하자 검은학이 와서 춤을 추었다고 하여 현악금이라고도 불렸다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학자들에 의해 검은고가 부정되고 중국의 동북 공정에 의해 고구려 문화와 역사의 중국 편입 공작이 두드러지면서 검은고 또한 갈림길에 서 있게 되고 마는데요. 일본 학자들이 고구려 벽화에 그려져 있는 악기가 검은고가 아니라 중국의 악기인 와공후라는 검은고 와공후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와공후 관련 중국 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발굴물들과 발표들에 의해 검은고 와공후설은 사실인 마냥 학계에서 의논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연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검은고 와공후설을 믿는 한국 학자들도 등장하게 되었고, 검은고는 벼랑 끝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고유 악기 검은고는 설자리와 함께 역사까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검은고를 통해서라도 고구려의 역사를 제대로 살피고 정리하여 우리 문화로 정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어쩌면 옛 조상들의 선비 정신과 긍지가 모조리 부정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어쩌면 조상들의 정신과 긍지를 지킬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지 않을까요? KTC 마칩니다.